얼른 진도 나갑시다. 다음 페이지 나가보시면 첫 번째 챕터가 원가의 기본 개념과 원가의 흐름입니다. 자,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와는 다르게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타이트하게 진행할 거고요. 말도 옛날에 기본서에서 했던 거에 속도를 한 1.5배 정도 이렇게 좀 빨리 할 겁니다. 물론 뭐 김승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제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좀 빠른 그런 스피드로 이렇게 해서 진도를 좀 최대한 나가보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 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고요. 지금부터는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도 딴 생각하거나 놓치거나 할수록 여러분들 한 문제씩 다 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12페이지 한번 가보니까 원가의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 모르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원가 요소에 따라서 공장에서 뭘 썼느냐라고 한다면 재료비도 쓰고 노무비도 쓰고 제조 경비도 쓴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그 얘기가 이제 합쳐져가지고 직접 원가는 뭐가 되는 원가예요? 추적이 되는 원가, 간접 원가는 추적이 되지 않는 원가. 이 정도로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보통 따로 생각하지 않고 합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적이 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추적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재료 원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무 원가도 있고 그 다음에 제조 경비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름을 만든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추적이 되는 애들이니까 싹 다 앞에다 직접자를 넣어버리면 되겠고 얘는 추적이 안 되는 애들이니까 앞에다가 간접자를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희 연습을 해봅시다. 직접 재료원가, 그렇죠? 직접 노무원가, 직접 제조 경비, 그렇죠? 간접 재료원가, 간접 노무원가, 간접 제조 경비. 이거 뭐 이름 붙이는 거는 쉽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는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요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든 걸 분석한다기보다는 계산의 편의상 그냥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한다고요. 그 세 가지는 뭐뭐뭐로 나누었었느냐? 그냥 DM, DL, OH인 거지, 그렇죠? DM, 직접 재료원가입니다. DL, 직접 노무원가. 요 놈이 되겠고요. OH는 누구야? 추적 안 된다 싶으면 모두 다 그냥 OH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이 하나 남아요, 사실은. 직접 제조 경비라고 하는 놈이 남긴 하는데 요 놈은 당연히 존재는 해요. 당연히 존재는 하지만 수업 목적상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는 일단 당분간 무시하셔도 좋아요. 물론 요 놈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긴 있어요. 실제 우리 기출문제에 있으니까 그 문제 하나 볼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셔도 되는 게 우리가 기본서에서 예제 문제 같은 거 풀 때 얘랑 추적이 되는 직접 원가랑 추적이 안 되는 간접 원가랑 누가 훨씬 더 관심이 있었어요? 당연히 얘한테 관심이 있는 거지. 얘는 문제에서 그냥 답을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추적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직접 제조 경비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누구한테 추적된 게 얼마 있었더라. 또 누구한테 추적된 게 얼마 있었더라. 그냥 그 자료를 줄 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냥 줬으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갖다 붙이면 그만인 거지. 요 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거나 뭔가 풀이 요령을 알아야 되거나 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존재는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주요 관심사는 얘네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다만 요거 관련된 얘기가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 한번 기출된 적은 있었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밑에 참고 박스 한번 보시면 용어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지금. 자, DM, DL, OH 나와 있는데 DM과 DL 더해봅시다. 뭐라고 한다?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 그렇죠? DL과 OH를 더하면 걔네들은 뭐라고 한다?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 이 정도로 부르는 거였죠. 그렇죠? 단기 발생한 DM, DL, OH 다 더해봅시다. 걔네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런 용어, 좀 간단한 용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13페이지가 보시니까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원가, 고정원가, 그리고 준자 붙여서 준변동원가, 준고정원가 그렇대요. 변동원가, 고정원가 요 그래프 나와 있는데 이런 그래프 초등학생들도 다 그리거든요. 해석을 좀 할 줄 아셔야 되겠지. 변동원가라는 건 밑에 그래프 두 개 보니까 하나는 Y축이 총원가고요. 또 하나는 Y축이 단위당 원가네. 고정원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원가다, 고정원가다 이런 말이 붙어있는 건 총원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업도가 증가했을 때 총원가가 변하니까 변동원가, 그죠? 조업도가 증가하던 말던 총원가가 가만히 있으니까 고정원가 이렇게 불렀던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당 원가라는 거는 오히려 변동원가는 총원가는 증가하지만 단가로 치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고정원가도 마찬가지 총원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업도가 늘어났을 때 그럼 단가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사례를 하나 정도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그래프상에서 생각해 봐도 좋으니까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다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누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변동원가는 총액이랑 단가 중에서 당연히 단가가 의미가 있겠지. 고정원가는 누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총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CVP 기본 공식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CVP 공식 아마 기본서에서 배웠던 거 아마 어느 정도 외우고 계실 텐데 항상 공원이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개당으로 간다 그러면 한 개당 판가에서 개당 변동비를 빼주면 개당 공헌이익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고 거기에다가 판매 수량이라는 걸 때려주면 이게 바로 공헌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고정비를 반환해주면 그 녀석을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부르자는 게 이제 CVP고요. 이 상태에서 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추지타산을 좀 분석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CVP 분석인데 자세히 보시면 변동비는 단가로 표현되어 있어요. 고정비도 총액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비용인데 왜 하나는 단가로 표현해놨고 하나는 총액으로 표현해놨느냐라는 걸 따져보신다면 CVP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얘는 변해요. 판매 수량이. 얘가 변하면 당연히 얘도 변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이런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수지타산을 따져보자라는 게 바로 CVP니까 요것만 변수고 나머지는 다 상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CVP의 기본 가정에서 뭐라고 하느냐 얘랑은 다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고요. 이런 상수값을 이용해서 판매량이 변할 때 얘의 변화를 한번 따라가 봐라. 이게 바로 CVP인 거지.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할 거냐? 변동비는 당연히 단가 자료가 중요할 거고 고정비는 당연히 총액 자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래야 얘네들이 확정해서 내가 이 숫자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 그 숫자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리회계 풀 때 변동비인데도 불구하고 총액을 줬다 그러면 얼른 단가로 바꿔버리셔야 되겠고요. 고정비인데도 불구하고 단가를 줬다 그러면 얼른 총액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